최고위원이 저는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던데요. 저는 여기가. 예. 지금은 최민희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2위가 박선원 후보인데 6.1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위 싸움인 것 같아요. 일단 최민희 의원이 지금 선두예요. 네. 그리고 뭐 격차가 제법 납니다. 2위하고 6%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최고위원은 최민희 박선원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전쟁터. 다음 지도부가. 예. 어떻게 보면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고 주되는 어떤 의견 대립은 최고위원 사이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저기 명청대전 3라운드로 이제 진입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 최민희 최고위원 지금 수석 최고위원의 이미지가 벌써 나와요. 벌써부터 막 그냥 이제 시작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가장 강한 도전장을 내는 박선원 그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선이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치고 올라간 건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래서 또 김민석 그 지금 후보의 마치 수석 참모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박선원 후보가. 그리고 이건 진짜 썰인데 이번에 신천지 그것도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가 기획한 거 아니냐는 의문 제기도 많아요. 기획. 정보가 많으신 분은 맞아요. 국정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걸 쭉 봤을 때 상당히 힘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최고위원 구도가 얼핏 나오고 또 그 밑으로도 쭉 보면은 그 저 한민수, 서미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과정도 비등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개파로 나눠보자면 지금 퐁당퐁당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퐁당퐁당이고 5위에 이제 김용 그렇습니다. 후보가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 후보가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 후보에 있는 분들 중에 원 외에 있는 유일한 인사이고 그리고 5명까지가 이제 당선권이기 때문에 6위인 이성윤 의원하고도 지금 거의 붙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딱 2군데밖에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만 저기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기 이걸 보면요, 이게 투표 날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짜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당대회가 토일로 이루어졌잖아요. 토일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저 투표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투표를 다 한 거예요. 그렇죠. ARS, 카톡 투표, 그리고 당원 투표가 저희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고. 여러 차례 짚었지만 온라인 투표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TV 토론회가 나오고 그리고 연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토일에 전당대회에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이 저기에선 반영이 전혀 안 됐다. 그리고 연설 실력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형적인 형태긴 합니다. 실제로 연설을 보고 우리 뭐 거기 계신 당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는데 미리 투표하고 그걸 참관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팬 서비스 하는 거죠. 팬 서비스. 그런데 지금 보면 저기서 이제 1위 최민희 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저기 인지도가 이제 가장 최민희 의원이 높잖아요. 현재로서. 그런 게 가장 중요했을 거고 왜냐하면 후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당원들도 아는 사람 그냥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외긴 하지만 김용 후보가 연설을 저렇게 잘한다는 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틀 동안 있었던 각종 에피소드, 예를 들어 최민희 의원의 여러 태도 논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위 아까 말한 볼콕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 결과가 이틀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뭐 이번에 충청권이나 이제 부울경에서 있었던 뭐 여러 일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곳이 이제 제주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곳에서 반영이 되는 구조.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문의도 많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왜 저렇게 하냐. 투표를 하고 나중에 연설하고 토론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당직자분들이나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온라인 투표제로 바뀌면서 대관은 대관대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행사가 그 준비가 되고 온라인 투표는 온라인 투표대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과도기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1인 1표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중첩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의 룰은 저 상태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의 또 경쟁력이라는 게 또 중요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충청권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 이후에 아직 이제 반영이 안 호남 됐으니까. 투표에 반영이 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최민희 후보가 이제 좀 서미화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에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이게 인간적으로도 좀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예. 근데 서미화 후보가 이제 사실상 이제 호남, 그러니까 전남의 좀 유일한 주자, 이성윤 후보가 이제 전북 그쪽 분이신데 이게 호남 분들의 정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봐서 최민희 후보의 그때 당시에 그 행동이 굉장히 큰 정치적으로 좀 미스였다라고 예, 예.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됐건 사과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네. 예, 나는 그게 더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에 따르는 그 뒤에 태도를 유권자들은 보거든요. 네. 그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전당대회 현장에 가다 보면 각 지지자들이 다르니까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나오면 환호하지만 또 반대된 분이 원하지 않는 말 하면 그만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신 다른 분들이잖아요. 예, 다른 당원분들이 예. 당원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이 SNS에 그거를 마치 일배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배다. 왜 조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전당대회 지지하지 않는 일배 사람을. 문화까지 뭐 침투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예. 같이 경쟁하는 후보의 연설에 본인이 그걸 똑같은 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작용했다. 아니 그 일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본인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경쟁하는 뭐 대표 예를 들어 김민석 후보가 말할 때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서미화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뭐 아니다 뭐 떨어지지 않았다고 악수 패싱하고 뭐 이런 거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그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다음 주에 있는 인천, 제주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KBS 라디오 전화 연결이 있었는데 서미화 의원 말대로 제가 앞으로 좀 더 예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제 옆에 앉은 최고위원 후보께서는 경쟁하는 후보가 할 때 별의별 말을 다 한다. 일부 유튜버들 찍는 분들도 좀 균형 있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라디오에서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미화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의를 지키겠다라고는 했으나 다만 내 옆에 앉아있던 후보들은 뭐 또 다른 의미로다가 별의별 말을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있을 투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 뭐 순회 경선 8일에 인천, 제주 일정이 있고요. 9일에 대구, 경북, 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앞서 우리 김종대 의원 지적해 주셨던 호남부터 시작해서 일정들이 쭉쭉쭉 말하자면 후반부로 갈수록 당원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들러서 남미 3개국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경유지죠. 독일까지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 귀국하자마자 또 바로 출근해서 일했다. 뭐 이 얘기가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일단 순방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순방 성과라고 할까요? 지금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AI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면서 기업인들, 우리 기업과 뭐 빅테크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남미에선 주로 통상 관련된 이야기와 자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좀 짧게 정리해 볼까요? 그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계속 치열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모든 거의 정치 뉴스가 여기에 도배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가서 엄청난 성과들 많이 하고 오셨는데 사실 어디 저희도 방송 나가면 그 주제가 대통령 관련 성과 관련 주제가 거의 없고 주로 전당대회 이슈만 나와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반도체 관련해서 실리콘밸리 선언을 한 거죠. 샌프란시스코 선언이죠. 여기서 1,300조 규모의 이제 반도체 AI 분야 협력 기반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향후에 지금 뭐 반도체 사이클이 뭐 멈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사실상 종식시킬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온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랑 뭐 그 회동도 하시면서 그 칩셈 뭐 피시앤 칩스 맛없는 거 그죠? 맛없는 거. 생선가스. 네, 눅눅한 거. 그거 맥주 마시면서도 이제 여러 얘기를 오갔고 그 젠슨 황의 저는 그 말이 되게 의미 있는 게 당신의 리더십 덕분에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그 앞으로의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좀 전망과 미래를 좀 밝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아까 그 안보 자원 이런 예. 부분인데 히토류가 사실 반도체 만드는 거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필수잖아요. 예. 근데 뭐 그 많이 매장돼 있다는 중국 이런 쪽에서도 약간 그거 갖고 막 약간 우리한테 막 딜치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말이 맞나? 예. 어쨌든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자원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의 뭔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늘 있었잖아요. 이번에 호르무즈도 그렇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남미에 가서는 이 자원 외교를 통해서 자원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의 다변화를 했다는 것도 아주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반론부터 드리자면은 반론이요? 네, 피시앤칩스는 맛있고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했던 발표,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좀 연장선에서 좀 느껴졌었어요 이번 순방이. 예. 그러니까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남미 쪽에서는 뭐 일종의 자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어떤 이제 칩이나 이제 주요 부품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만나서 좀 이렇게 여러 공급망과 그렇죠. 이제 예. 소비망을 이렇게 다 잘 다듬는 좀 그런 형식의 좀 순방의 코스가 좀 느껴져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기존까지는 사실 그 다른 나라에 가면 왜 그쪽에 갔는지를 잘 몰랐던 경우가 태반이었어가지고 네 이번에 그래도 좀 목적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